박진영 부원장님. 사과하면은 민주당이 이걸 빌미로 해서 내란 정당으로 몰고 위헌 정당 간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헌 정당 이야기는 법률적인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대국민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법을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개사과 논란 많았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한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점이 있었거든요. 즉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 있게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과에 따른 행동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동 조치라는 측면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윤석열 신발 2개를 그대로 벗어놓고 건너온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불법기염에 대해서 사과하면은 불법기염의 주체인 윤석열 대통령을 과감하게 손절을 해줘야죠.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 여론이 이 사과는 반쪽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의심을 받는 게요. 이렇게 사과해놓고 며칠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곧 윤석열 대통령의 구형이 나오니까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니까 마지못해서 떠밀려서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도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의 좀 더 진심 어리고 구체성이 있는 사과가 있다면 한 번에 마무리되고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면은 민주당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만해라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옵니다. 오늘 결심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오는데 그것을 앞두고 이제 나온 사과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련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탈당을 한 것이 대선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함으로써 사실상 법적 또는 정치적인 유대는 끊어졌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의 대표이던 비대위원장 김용태 위원장께서 윤석열 씨는 앞으로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어떻게 절연을 합니까? 그리고 그로서 모든 인간적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만 당대표로서는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간 것이 아니고 원래 전당대회 기간 중에 또 그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당원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면회 한번 가겠다고 약속한 거 지킨 것 뿐이지 당대표가 당대표 자격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련해라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인연이 다 끊어지고 없는데 뭐 끊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요 사실 과거에 또 한 번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 우리 당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그때는 홍준표 당대표가 뭐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다 이러면서 강제 출당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거들떠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선거에 도와달라고 했어요. 우리 당원도 아닌데 정치적인 인연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뭐 이미 절연 아니라 뭐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민주당식 그 주장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왜 지금 사과를 했느냐고 또 공격하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당대표는 모든 것을 다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또 수준을 정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지 그 외의 그 상황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보다 더 어떻게 절연을 할 수 있겠느냐. 면회를 갔잖아요. 그것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은 개인 자격으로 참배했기 때문에 눈 감아 주자라고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을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겠고요. 일본입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슨 전범 찾아갔습니까? 전범 그런- 못지않은 내란 그런 주동자입니다. 식으로 내란 그런 식으로 주동자입니다. 뭐든지 네. 뭐가 일만 있으면 그저 일본 비유하고 그 오랑캐 비유하고 그렇게 하니까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닙니까? 본질을 같은 당- 흐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저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저는 사회에서 많이 면회가지 쓰는 않았어요.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면회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원들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면회를 가겠다 하고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 지킨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정치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자꾸 전련해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과연 그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거꾸로 당내에서도 절연해라고 하면 진짜 무슨 아직 인연의 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되고요. 절연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절연했다고 하면 됩니다. 절연했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엄 선포에 대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다. 이 말은요. 법률가인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은 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법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했는데 그것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무슨 전련의 그 표시가 있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은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선언한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그런지 이미 모르겠는데요. 그 앞에 당대표 역할을 하시던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그건 이상 무슨 김용태 소리-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고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당이 달라집니까?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것은 시절보다 민주당에서 우리 당을 모략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그 수단이지. 모략이라고 이야기하신 여론의 국민이 훨씬 더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 여론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죠. 이제 방향을 한번 이렇게 한번 국민의 여론을 예.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런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다면은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표와 절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절연이라는 단어는 법률적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어에 나오는 정확하게 끊어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만 아시지 말고 국어도 아시고 정치적인 함의도 좀 파악을 하셔야죠.